여러분, 요즘 비트코인 시장 정말 답답하시죠? 오를 듯 말 듯, 제자리 걸음만 반복하는 횡보장에 많은 분들이 지쳐가고 있다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처럼 모든 것이 멈춰선 지금, 우리 모두의 시선은 다음 주 9월 17일로 예정된 연준의 FOMC 회의, 바로 그 한 곳에 쏠려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월가의 가장 유명한 강세론자, 톰 리의 대담한 외침이 다시 한번 시장의 심장을 울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20만 달러를 갈 겁니다. 어떤 이에게는 허황된 꿈처럼 들렸을지도 모를 이 숫자가 과연 2025년 하반기 이 거대한 변곡점 위에서 마침내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 보려 합니다. 단순한 희망 회로가 아닌 냉철한 데이터와 역사적 사실을 통해 그의 예언을 한꺼풀씩 벗겨내고 그 안에 숨겨진 기회와 리스크를 완벽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연준의 결정 이후 펼쳐질 시장의 거대한 파도 위에서 어떻게 살아남고 또 어떻게 불을 거머쥘 수 있는지 그 명확한 항해 지도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월스트리트에는 참 많은 분석가들이 있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대담한 예측으로 시장의 방향성 자체를 제시하는 소수의 예언가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펀드스트렛의 공동 창립자 톰 리가 바로 그 한 명인데요.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가장 저명한 강세론자로 꼽히기도 합니다. 그가 제시했던 비트코인 20만 달러라는 목표는요, 이제 단순한 숫자를 넘어서 수많은 투자자들의 희망과 이 시장의 잠재력을 상징하는 하나의 깃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2025년 9월이라는 이 중요한 변곡점 위에서 톰 리의 대담한 예언을 다시 한번 꺼내서 면밀히 해부해보고 과연 그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한층 더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이 시간은 단순한 내용 요약이 아닙니다. 그의 논리가 지금의 거시경제 데이터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또 그 이면에 숨겨진 경제 원리는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리스크의 그림자까지 낱낱이 파헤쳐 볼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안개처럼 자욱한 지금 시장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훨씬 더 날카롭고 정교한 시야를 갖게 되실 겁니다. 자, 톰 리의 이 거대한 예측을 떠받치는 단 하나의 기둥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건 단연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전환, 다시 말해 금리 인하입니다. 그는 비트코인의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 바로 거시경제의 정점에 서 있는 연준의 손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의 논리는 아주 명쾌합니다.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은 본질적으로 위험자산의 성격을 띠고 있거든요. 이런 위험자산들은 시장의 유동성, 즉 돈이 풍부해질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뜨겁게 반응하면서 가격이 폭등하는 경향이 있죠. 즉 반대로 시장의 돈줄이 마를 때는 가장 차갑게 식어버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의 유동성을 조절하는 이 거대한 수도꼭지는 과연 누구의 손에 달려 있을까요? 네, 바로 미국 연준입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시중 자금은 더 높은 이자를 주는 안전한 은행 예금이나 국채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변동성 큰 자산에 투자할 이유가 사라지는 거죠. 이렇게 자금이 안전 자산으로 대피하게 되면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 시장에서는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겪었던 2022년과 2023년 상반기에 그 길고 혹독했던 크립토 윈터가 바로 이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였던 겁니다. 그럼 반대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낮은 금리 때문에 현금을 쥐고 있어봐야 매력이 떨어지고 시중에 넘쳐나는 유동성은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서 광활한 금융시장을 헤매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때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 심리가 되살아나면서 주식이나 부동산 그리고 가장 폭발적인 잠재력을 지닌 비트코인 시장으로 거대한 자금의 강물이 흘러 들어오게 되는 거죠. 톰 리는 바로 이 유동성의 대전환이 임박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비트코인을 20만 달러라는 미지의 영역으로 쏘아 올릴 강력한 로켓 엔진이라고 주장하는 거고요. 실제로 바로 지금 2025년 9월 시장은 숨을 죽인 채 다음 주 9월 17일로 예정된 FOMC 회의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CM의 패드워치 툴에 따르면 시장은 이미 90%가 넘는 압도적인 확률로 25bpp의 금리 인하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톰 리는 바로 이 순간이 기나긴 기다림의 끝이자 새로운 랠리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톰 리의 주장이 단순한 희망 회로가 아니라
날카로운 분석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그가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특히 1998년과 2024년 4분기의 시장 상황을 지금과 비교하면서 역사는 운율을 가지고 반복된다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1998년을 한번 돌아볼까요? 그때는 아시아 외환위기와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거대 헤지펀드였던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가 파산 직전에 내몰리면서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붕괴 직전까지 갔던 해입니다. 당시 LTCM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설계한 정교한 모델을 사용했지만 과도한 레버리지 때문에 시장의 패닉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죠. 시스템 전체의 붕괴를 우려했던 앨런 그린스펀 당시 연준 의장은 아주 과감하게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긴급 수혈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공포에 질려 폭락하던 S&P 500 지수가 4분기에 극적인 V자 반등을 이루면서 연고점을 돌파하는 기적 같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사건은 위기의 한복판에서 연준의 유동성 공급이 시장을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보여준 교과서적인 사례로 남아있죠. 2024년의 상황도 이와 유사했습니다. 2년 넘게 이어진 긴축 사이클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연준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슬쩍 내비치자 시장은 미리 움직이기 시작했죠. 2024년 4분기에 시장은 산타 랠리를 펼치며 환호했고 이 시기에 비트코인 역시 함께 상승하면서 투자자들에게 달콤한 수익을 안겨주었습니다. 톰 리는 지금 2025년 9월의 시장이 바로 이와 같은 연준의 피봇, 즉 정책 전환을 목전에 둔 상황과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진단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잡힌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한 수준에 들어왔고 고용시장이 둔화 조짐을 보이자 시장 참여자들은 연준이 드디어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들 것이라는 강력한 기대감을 품고 있습니다. 톰 리는 이러한 기대감이 현실화되는 바로 이 4분기에 우리가 과거에 목격했던 것과 같은 혹은 그 이상의 강력한 유동성 랠리가 펼쳐질 것이고 비트코인이 그 축제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톰 리 분석의 정교함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그는 주식시장, 특히 S&P 500 지수와 비트코인 시장의 깊은 상관관계에 주목하는데요. 그는 주식시장의 강세는 암호화폐 시장에 더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이 말은 두 시장이 유동성이라는 거대한 강물을 함께 나눠 쓰는 운명 공동체와 같다는 의미입니다. 이 주장의 배경에는 부의 효과와 위험 선호 심리전이라는 두 가지 강력한 심리적, 경제적 기제가 깔려 있습니다. 첫째는 부의 효과입니다. S&P 500 지수가 상승한다는 건 미국 대표 기업들의 가치가 오른다는 뜻이고 이는 곧 미국인들의 퇴직연금 계좌와 기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가치가 불어난다는 걸 의미하죠. 이렇게 자산이 늘어난 투자자들은 심리적인 여유를 바탕으로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더 높은 수익률, 즉 알파를 추구할 수 있는 자산에 재배분하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운용 자산이 10% 늘어난 연기금이 그 증가분의 단 1%만 비트코인 ETF에 배분하기로 결정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건 시장에 수백억 달러의 새로운 자금이 유입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처럼 주식시장에서 창출된 부가 비트코인 시장으로 흘러들어오는 낙수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둘째는 위험 선호 심리 전이입니다.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이면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말했던 야성적 충동이 살아납니다. 시장 전반에 퍼진 낙관론은 투자자들의 위험 감수성을 높여서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허물어버리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주식으로도 돈을 벌고 있는데 포트폴리오의 작은 부분을 비트코인에 투자해서 홈런 한번 노려보자는 심리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죠. 특히 2024년 초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미국 증시에 성공적으로 상장된 이후 이 두 시장을 연결하는 제도적인 고속도로가 완벽하게 개통되었습니다. 과거의 기관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하기 위해 넘어야 했던 해킹, 수탁, 규제와 같은 험준한 산들은 이제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같은 월스트리트의 거인들이 닦아놓은 평탄한 아스팔트 도로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S&P 500의 강세가 비트코인 수요로 곧바로 연결될 수 있는 구조적인 파이프라인이 완성되었다는 걸 의미하고요. 톰 리가 주식시장의 강세를 비트코인 초강세장의 핵심 전제 조건으로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톰 리의 낙관적인 전망을 쭉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투자자는 언제나 플랜 B를 염두에 두어야 하죠. 그의 장밋빛 시나리오를 가로막을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끈적한 인플레이션의 역습입니다.
톰리의 모든 논리는 연준이 예정대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대전제 위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근원 인플레이션은 3.1%로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여전히 웃돌고 있죠. 만약 지정학적 요인으로 유가가 다시 급등하거나 견고한 임금 상승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연준은 금리 인하를 주저하거나 심지어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면 시장이 기대했던 유동성 파티는 취소되고 투자 심리는 급격히 얼어붙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의 예측을 근본부터 뒤흔들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리스크입니다. 둘째, 예상보다 깊은 경기 침체의 가능성입니다. 현재 애틀랜타 연준의 GDP&O 모델은 3분기 성장률을 3%로 견고하게 예측하면서 연착륙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예측일 뿐이죠. 금리 인상의 효과는 긴 시차를 두고 실물 경제에 나타납니다. 과거의 급격한 금리 인상이 뒤늦게 기업들의 실적 악화와 대량 실업을 촉발하면서 깊은 경기 침체를 가져온다면 금리 인하의 효과는 경기 침체의 공포에 짓눌려 힘을 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을 가장 먼저 팔아치우고 현금이나 미국 국채 같은 궁극의 안전자산으로 도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리 인하는 자산 가격 상승이라는 공식이 깨지는 최악의 시나리오인 셈이죠. 셋째, 예측 불가능한 지정학적 리스크와 규제 불확실성입니다. 미중 갈등,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중동의 불안정 등 세계는 여전히 살얼음판 위에 서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군사적 충돌이나 에너지 위기는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를 패닉으로 몰아넣을 수 있고 당연히 비트코인 시장도 그 여파를 피할 수는 없겠죠. 또한 2024년 미국 대선 이후 새롭게 구성된 행정부의 암호화폐 규제 방향성 역시 여전히 변수입니다. SEC나 재무부가 예상치 못한 강력한 규제 카드를 꺼내든다면 이제 막 시장에 진입한 기관 투자자들의 행보에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넷째, 과거 데이터의 함정과 변화된 시장 구조입니다. 톰리가 제시한 과거의 사례들은 분명 설득력이 있지만 미래를 100%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비트코인 시장은 이제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구조를 갖게 됐죠. 현물 ETF를 통해 시장의 주도권이 개인 투자자에서 거대 기관 투자자로 넘어왔습니다. 이들은 과거처럼 맹목적인 존버를 하기보다는 정교한 알고리즘과 파생 상품을 이용해서 위험을 관리하고 차익을 실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과거와 같은 폭발적인 상승세를 일부 제한하고 변동성의 양상을 다르게 만들 수 있는 새로운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톰리의 비트코인 20만 달러 전망은 연준의 통화정책 전환이라는 거시경제의 거대한 파도에 올라타는 아주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투자 철학을 제시합니다. 특히 제도권 금융의 심장부로 들어온 비트코인이 유동성 공급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그의 통찰은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대목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의 전망이 순조로운 금리 인하와 연착륙이라는 이상적인 조건 해서만 유효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인플레이션의 재점화, 깊은 경기 침체, 지정학적 돌발 변수라는 암초들이 바닷속에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죠. 따라서 2025년 하반기를 살아가는 우리 현명한 투자자들은 톰리의 전망을 가장 가능성 높은 메인 시나리오 정도로 참고하되 이것을 절대적인 예언으로 맹신하는 태도는 경계해야 합니다. 그의 분석을 하나의 나침반으로 삼아서 연준의 금리 결정과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그 어느 때보다 면밀히 추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분할 매수, 포트폴리오 다각화, 그리고 자신만의 명확한 리스크 관리 원칙을 세우고 기계적으로 실행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희망이라는 돛을 활짝 펴고 기회의 순풍을 기다리되 언제든 불어닥칠 역풍과 폭풍에 대비해서 배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냉철함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지금처럼 거대한 변곡점을 앞둔 시장을 성공적으로 항해하는 유일한 길일 것입니다.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 전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아시다시피 시장은 영상을 만드는 순간에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신 구독자분들을 위해 별도의 소통 창구를 열어두었으니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연락 주시면 누구보다 먼저 핵심 정보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앞으로 여러분께 더 도움이 되는 양질의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